네, 반갑습니다.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잘한다 말고 잘한다로 갔으면 좋겠어요. 잘한다. 우리들은 잘한다. 5월에는 진짜 여러분들 4월도 뭐 양봉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5월에는 정말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반부가 그렇게 만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또 연휴잖아요. 연휴 기간이니까 또 연휴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좀 약간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용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잖아요. 신용 잔고가 지금 10% 이상 나온 종목들, 과연 얘네들 지금 이 신용 때문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들 많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제지와 다올투자증권, 우리넷, 선광, 세방, 빅텍 이렇게 6종목이네요. 얘네들 지금 순서대로입니다. 영풍제지가 신용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다올, 우리넷, 선광, 세방, 빅텍. 네. 영다, 우선, 세빅.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풍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제지. 이게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한 15% 나온다는 얘기에서 16%네요. 네. 아, 이것도 많이 올랐다. 그죠? 많이 올랐고,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그래요. 뭐 종이 회사인데 이렇게 올라갈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약간 퍼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얼마큼 올라가요? 3배 정도 뛰었네요. 오, 그래요. 신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도 혹시 뭐 그런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주가가 조용하게 많이 올랐네요. 네, 아, 글쎄 약간 네, 조금 네,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게 뭐 작전에 연루되지는 않았겠다 생각합니다만은 네, 회사 내용은 지금 좋은 편이에요. 네, ROE도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퍼라든지 PBR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로 잡히고 있네요. 부채 낮고 유보율 있고요. 네, 시총 적당하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지금 B2에 대한 부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작전 그 CFD 계좌를 통해서 막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걸었던 부분이라서 신용이 저렇게 높게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부담되죠. 신용은 보통 이제 기준이 뭐 7% 뭐 이 정도 넘어가면 보통 이제 3-4% 정도가 그래도 좀 봐줄만한 위치고요. 7%만 넘어가도 위험하죠. 근데 신용이 높아도 주가가 안 올랐으면 괜찮아요. 근데 신용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모니터링이 다 되잖아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어. 그럼 뭐가 돼요? 네, 이것을 털어먹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긴 하는데 지금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아마 안 되겠죠. 네, 공매도 안 되는 기업이라서 지금 신용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공매도 풀리기만 해봐.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뭐 공매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B2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지금은 신용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최근에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조금 밑으로 꺾이는 모습만 보여도 좀 부담돼요. 근데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게 21선 5일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 작전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급락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글쎄요. 뭐 적당한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신용 그 다음에 요 신용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또 나왔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주가 상승 흐름도 뭐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올망졸망해서 올라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조용하게 갔던 거 아니냐, 네, 눈에 띄지 않게 간 거 아니냐. 이제는 별의별 게 다 의심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빚내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라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대형점이 조금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수익이 나와 있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올투자증권 넘어가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신용이 얼마예요? 이건 신용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이번에 좀 높았다가 줄어든 상황이 좀 됐나 보군요. 네, 이 시중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겠네요. 반대 매매로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이거 작전주였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 매매로 많이들 이제 비껴 나갔을 거다 생각되는 모습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이 작전주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 급락을 하긴 급락했으니까요. 하한가로 급락했으니까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바로 멈췄어요. 왜냐면 이건 받아주는 게 이만큼 있었고 올라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바로 물량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물량을 다 팔아놓고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간 모습인데, 요거는 그냥 충격을 벗어나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바로 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화폭이 엄청나게 높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3,000원에서 6,000원. 요까지 안 가더라도 4,000원대 정도까지는 또,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만 보시고요. 단기 매매에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 해봐도 괜찮겠죠. 근데, 별로 매수는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아마 이거는 이제 축적을 이제 벗어나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격도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네,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기관들 매수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괜찮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충격은 계속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3,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또 매도를 해주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안전고리를 걸고 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3,000원 이상에서만 유지하시고요. 3,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매도를 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넷 볼게요. 우리넷도 신용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12%대. 이거는 올라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사실 신용이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왜냐면 신용을 털어먹는다라는 어떤 개념도요.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떨구고 나가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요거는 신용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 자체로서도 지금 실적 같은 부분은 일단 적자잖아요. 적자고 앞으로 또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딱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매각 이슈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좀 기억나는데,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거나 적당한 어떤 수준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냥 홀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고요. 실적이 지금은 적자 국면.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조금씩 네,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수익이 나기가 조금, 네, 좀 거시기 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박스 하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박스 상단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원대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7,500원 정도 라인대 보시면서 홀딩 하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만원 정도 때 이 자리가 이제 포지션 자리인데, 지금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말라붙은 조정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를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상장 폐지나 부담감 없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지금 저항이 두껍게 있고요. 저항대가 저항이라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매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선광 볼게요. 이것도 작전주였죠. 네, 이것도 하한가가 풀렸는데, 금요일날 하한가 풀린 것은, 네,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3만원 정도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만원 정도가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 되는데 지금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팔아먹었고 이것도 역시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던지는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팔아먹은 모습들. 야, 얘네들도 지금 보면 로스코드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또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형태 모습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해서는 대응하지 않겠죠. 저는 작전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매도를 봅니다. 왜냐면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회복한 종목 못 봤어요. 작전
역전으로 망가졌는데 뭐 이걸 단기간에 올린다거나 이런 종목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들락날락 하다가 다시 밀리거나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그냥 횡보를 장기적으로 가거나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죠. 네, 갖고 계신 분들 매도 의견이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단타로 하실 거 아니면은 네, 그냥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물타기 신규 접근 이런 거 안 하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방 가볼게요. 세방. 세방도 작전주죠. 세방 같은 경우도 작전주인데 요것도 지금 15,000원대 지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상을 해드렸죠. 네, 하한가 풀리는 위치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다 팔아먹고 있는 상태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좀 억울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의 가치가 형성됐었던 그런 구간, 15,000원 구간인데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다 왔어요. 그래서 뭐 이 여파를 통해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가 밀려봤자 10,000원 한 2,000원, 3,000원쯤 되겠나요? 네, 13,000원, 12,000원.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밀리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뭐 그 가치적인 부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얘가 또 막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어, 조정이 받았어, 그럼 이거 지금 이 부분 다 다시 되돌려놔 라고 보면 과거의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적당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차익이 아니겠나요? 네, 어쨌든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볼래요.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뭐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뭐 그런 저기 선광이라든지 또는 뭐 삼천리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낫죠. 걔네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는 좀 들고서 좀 더 보면 안 되겠어요. 네,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는데 주가가 저 위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것과 또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뭐 추가 매수 이런 의견들은 네, 보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요거는 15,000원대에서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도 맞는 거지만 네, 뭐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매도한 게 뭔 의미가 있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방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작전주에 연루된 종목들은 매도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대부분이 좋은 전략이니까 참고하시고 15,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일단 완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도를 잡아야 되는 시점은 12,000원 아래쪽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보유들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빅텍 넘어가 볼게요. 빅텍도 신형이 많다는데 11% 정도 되네요. 이거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반짝했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이 방산주들은 재미가 없어요. 아시죠? 네, 요즘에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뭐 핵실험을 하든 뭐 난리를 쳐도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네,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신용 물량이 11%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신용이 그렇게 딱히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라인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지금 가격대 내 5,000원 정도, 지금 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뭐 크다지, 네, 뭐 지금 위험하다거나 그런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만 유지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만 유지된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6,000원 넘어가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용이 높은데 매수해도 돼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신용이 높은 것과 주가가 상승한 것이 같이 콜라보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매도 의견을 보셔야 되는 거고, 주가가 뭐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용이 늘어났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용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올라간 거 계속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크게 올라서, 네, 뭔가 저 신용이 부담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냥, 네, 적당한 수준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5,000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 되겠고, 6,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추세 전환되기 때문에 신경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홀딩. 대신에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저 신용이 부담을 주거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수익을 크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단기적 상승 구간들을 단계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공간이 7,200원대네요. 그러면 6,000원부터 7,200원이면 한 20%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별로 관계 없어지게 되죠. 대신에 그때까지 신용이 많다 그러면은 또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신용 잔고가 10% 이상 나온 종목들, 비투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들 알아봤는데 영풍재지, 다올 투자증권, 우리넷, 선광, 세방, 빅텍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지 뭐 썩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이 많으면 위험해요. 대신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 위험한 거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그냥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이 많다는 것도 다 주가가 올라가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털어먹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신용 잔고가 좀 높은 주식 갖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 네, 그럼 괜찮아요. 냅둬요. 네. 어떻게든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용이 그게 늘어났으니까 올려가지고 지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에 대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5월의 첫날 휴일로 시작돼서 잘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무료 방송이 없어요. 아쉬우시겠지만 종목 진단으로 만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낮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낮 12시 아니죠. 2시죠. 2시. 14시. 내일 낮 14시에 네, 무료방송 오시면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